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28,00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가다가 리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리플에 유리한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사실 그때가 암호화폐 상승 트렌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하원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서 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SEC 게리 겐실러는 우선 2024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증액은 인원 충원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인원 충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게리 겐실러가 이야기하는 근거를 제가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게리 겐실러는 밑도 끝도 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가 어떻게 증권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마련했었던 그 근거에 충분히 적용해서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아마도 하위 테스트 한두 가지 요건 이야기하면서 그에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암호화폐가 증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제정 같은 거는 필요치가 않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SEC와 기존 증권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실러는 암호화폐에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할 건데 이를 위한 예산 요청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불법이 난무하는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적절한 규제에 따른 업계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자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SEC 직원을 현재 4,685명에서 5,139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 추가 자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왜 증권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암호화폐에 맞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증권법에 의거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인원이 500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규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왜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가 예산을 위해서 혹은 암호화폐 집행을 위해서 접근하는 그 서두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명제를 없애면 사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말들은 SEC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고요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과 SEC 약식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적절한 규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다. 2차 거래소 내에서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만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해준다면 리플 XRP는 최고의 컴백 스토리를 가진 알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애호가인 한 트위터 사용자가 리플 XRP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그는 SEC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XRP의 실제 가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억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XRP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보시면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 때문에 리플 XRP 가격이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런 현상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큰 그림에서 리플 XRP의 상승세와 그리고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인데요. 그 트위터 사용자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XRP 코인에 대한 효용의 증가가 결국 XRP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트리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만약 리플 XRP가 그저 그런 알트코인 중의 하나였다면 과연 2년이 넘는 소송을 끌고 왔을 것이며 또 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리플의 탄탄한 펀드멘탈 그리고 XRP 효용성 증가가 그 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 XRP가 증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만큼 리플 XRP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각종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리플 XRP가 증권이 될 수 없는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XRP 레저가 리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 상에서 새로운 노드를 수락하는 것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대다수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리플의 존재는 편의상 있는 것이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리플의 증권성 판단 관련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래소도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XRP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큰 시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리플랩스의 승소냐, 패소냐 등 소송 결과가 예측 불허 상태지만 닥사는 패소의 경우에 국내 시장에도 가해질 충격에 대비해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 결과가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국내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데 리플의 승소이든 패소이든 일시적으로라도 가격 시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닥사는 패소의 경우 투자 유의 공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맥스나 FTX 토큰, FTT와 같이 유의 종목이 아니라 투자 유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시세 급락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문제라기보다 투자자들의 매도세이고 리플의 경우에는 자금 세탁 이슈가 있지 않고 정보 접근성이 수월한 편에 해당하고 또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의 종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닥사도 인정하는 리플이고 리플 XRP의 거래량이 한국에서 매우 활발함을 보일 때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